고관절은 골반의 좌우 양쪽에 자리합니다. 공처럼 생긴 대퇴골의 골두와 이 골두를 감싸는 골반뼈 부분에 비구로 돼 있습니다. 고관절 뒤쪽으로는 여러 개의 근육이 있어서 고관절의 운동을 안정되게 지탱해 줍니다. 우리가 앉고 걷고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고관절.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뼈가 썩기도 합니다. 무서운 질환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고관절이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하고 걷는 게 어렵습니다. 쑤시거나 따끔따끔한 사타구니 통증이 찾아오고 가장 흔하게는 양반 다리를 할 때 아프고 다리를 굽히기 어렵습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피막 조직을 관절낭이라고 부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이 부위가 대퇴골두 주변 인대와 힘줄에 유착되고 염증이 생긴 겁니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를 할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깨 통증 질환 중에 오십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십견이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관절낭입니다. 어깨의 오십견이 고관절에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십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 고관절도 이런 이 보레스кен 조이트, 이 절구관절이면서 주변에 이런 관절낭이 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혈액이 있기 때문에 관절낭이 단단하게 싸고 있는데 이 관절낭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외상 아니면 어떠한 원인 모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내분비 질환에 의해서 관절낭이 쪼그라들고 이게 신축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탄력이 떨어지고 어느 일정 부분이 쪼그라들거나 신축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죠. 정상적인 고관절은 대퇴골두와 대퇴골두를 감싸는 비구로 이루어졌습니다. 골반뼈의 비구가 대퇴골두를 잘 감싸지 못하게 되면 골반이 균형을 잃어 양쪽 다리 길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노년이 되면서 점차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다공증이 찾아옵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어 척추가 굽게 되고 힘의 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면서 골절상에 취약해집니다. 주로 주저앉듯 엉덩방아를 찍게 되는데 체중의 약 4배 이상의 힘이 고관절로 전해지면서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얼마나 고관절을 아끼고 있을까요? 쪼그려 앉으면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아 앉는 자세는 골반이 틀어질 수 있어 역시 좋지 않습니다. 골반에 체중을 싣는 짝다리 자세는 고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부추깁니다. 뼈에도 혈액과 산소가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그 부분이 썩는 질환입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나무에 있어서 나무 뿌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제대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할 때 위에 있는 데가 썩듯이 이런 뼈가 이렇게 썩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늘고 있다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술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파골세포가 뼈를 파괴, 흡수하고 조골세포가 뼈를 재생하면서 새로운 뼈로 대체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뼈가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대퇴골두의 80% 이상 괴사가 진행된 상태, 대퇴골두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대퇴골두가 이제 구형 관절인데요. 그런데 이 대퇴골두가 무혈성 괴사에서 그 부분이 약해지면은 쉬운 얘기로 그쪽 아랫부분은 힘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랫부분에 자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실되거나 그래서
아스팔트만 덮여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차가 지나게 되면 그 부분이 턱 가라앉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이 대퇴골두도 겉에 덮고 있는 그다음에 그 한 2, 3mm 정도의 그 연골 부분이 그 아래 골두와 골절이 생기게 되면은 충격을 주게 되면은 딱 가라앉게 되죠. 척추 전문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고 엉덩이, 대퇴부, 다리까지 아프시다는 분이 오셨습니다. 허리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이상에서는 특별한 큰 이상 소견이 없어서 혹시 하고 고관절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는데요. MRI를 찍어봤더니 양쪽 대퇴골두가 다 괴사가 썩어서 괴사가 일어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퇴골두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둔부나 그다음에 하지 통증이 같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이런 환자로 척추 환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질환인지 고관절 질환인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허리 질환인 경우에는 통증이 이 둔부의 뒤쪽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 뒤쪽 옆쪽으로 통증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환자인 경우에는 다리를 하지 직거상 검사를 했을 때 극심한 통증이 골반의 뒤쪽에 생기고 다리 아래쪽으로 방사통이 쭉 발생하게 됩니다. 고관절 질환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타구니 부분, 이 사타구니 부분을 서해부라고 하는데요. 이쪽을 좀 주로 많이 아파하시고 고관절을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고관절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안쪽으로 돌릴 때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이렇게 양반 다리를 했을 때 이 서해부, 즉 사타구니 부분, 고관절 앞부분에 전면부에 통증이 극심하게 유발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는 비구와 대퇴골두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비구와 대퇴골이 서로 부딪히고 이러한 충돌이 누적되면서 비구순이 찢어져 통증이 생깁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고 내릴 때나 자세를 바꿀 때,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있다면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고관절과 연관된 증상이 있어서는 어떤 것도 하나도 간과할 질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유발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악화되거나 중증 질환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초동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